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조 장관의 소환 여부와 시점, 조사 방식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2부는 조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조 장관에게 직접 추궁해야 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서면 조사 등으로는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 같은 날 검찰청사의 다른 조사실에서 분리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다. 특수부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순차적 조사보다는 동시다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같은 집에 거주하는 부부는 조사받은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 순차적 조사는 검찰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 장관은 공적인 업무가 많고 정 교수와 조 장관 모두의 동의를 얻어 동시 소환을 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한 다음 날 조 장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팀이 먼저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조 장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정 교수의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수사 미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정 교수가 구속되거나 정 교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 장관을 추가 조사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이 변수로 고려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통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피고인 신분인 정 교수는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를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29일 정 교수 측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언급한 건 처음이어서 정 교수의 주중 소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은 정 교수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초와 주중, 주말 중 어느 시점에 소환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뒤 체포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기소 기한이 3일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가 그 전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9일 조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으며 정 교수를 소환하면 조 씨와 대질 신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이후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소환 일정이 수사팀의 당초 계획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첫 소환 시점이 정해지면 정 교수가 검찰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 등도 결정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교수에게 추궁해야 할 의혹이 많기 때문에 최소 2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5가지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사립대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정 교수가 그 과정에 무관하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다. 특히 정 교수의 두 자녀가
고교 시절 남편인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정 교수에게 검찰이 추궁해야 할 내용이다. 인턴 활동 증명서는 조 장관 자택 PC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됐는데 정 교수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은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정 교수에 따른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모 씨를 동원해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중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관련자 진술도 있다. 코링크 PE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을 정 교수가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건넸으며 친동생인 정모 보남이 시스템 상무를 동원해 5억 원 상당의 코링크 PE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정황도 확보했다.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정 교수에게는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배우 김성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루머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국 여배우 설을 처음 제기했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반박 영상을 공개했다. 김 전 기자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에 나를 고소한다는 여배우 대박 사진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여배우 실명을 이야기한 적 없는데 오늘 특정 여배우가 실명으로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더라. 불안한가 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령과 소속사 Y1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김성령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김 전 기자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 라는 제목의 방송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서 김 전 기자는 조 후보자가 톱스타급 여배우를 밀어줬다며 한동안 슬럼프를 겪던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의 작품과 광고에 출연했는데 이를 조 후보자가 도왔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톱스타 여배우 나이가 조금 있지만 지금도 예쁘다. 정말 미인이다. 여배우에 대한 추측이 많은데 결혼했으나 이미 이혼했다. 이혼이 기사로 알려지진 않았다 등의 힌트를 던졌다. 김 전 기자는 김성령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여배우에 대한 악감정은 없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며 제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을 줄 알고 고소라는 말을 쉽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배우 측에서 저를 고소한다고 하면 여배우 실명을 공개할 자료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배우 떡밥은 끝났다며 저를 고소해서 괜히 일 키우지 말라. 청문회에서 왜 수준 낮게 여배우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 또 여배우 이야기는 제게 예고편 같은 존재다. 다음 단계로 가는 단계였을 뿐이라며 단순히 선정주의로 연예인 한 명의 스캔들을 말하려고 이슈를 꺼낸 줄 아느냐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기자는 현금 뭉치 위에 명함 2장이 놓인 사진을 공개하며 하나는 오거돈 부산시장 캠프의 명함이고 다른 하나는 여의도 연구소의 명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금 뭉치가 하나둘이 아니라고 하더라. 여러 군데서 현금이 이동됐다며 오 시장, 조 후보자, 여배우 모두 연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 김성령 측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고 밝힌 가운데 조국 여배우를 처음 언급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이제 여배우한테 관심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9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 여배우님. 제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을 줄 알고 고소라는 말을 쉽게 하냐. 제가 연예부지만 연예인에 관심 없다. 스캔들?
흠집내게 하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다. 저는 조국 아웃,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위해 싸우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여배우한테 관심 없다. 여배우 떡밥은 저한테 끝났다. 제 영상을 가지고 유튜버들이 조국 여배우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 고소한다고 해서 괜히 일 키우지 마라. 청문회에서 수준 낮게 왜 여배우 이야기를 하냐라며 그게 특별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배우는 다음 단계로 가는 단계였을 뿐이다. 하지만 여배우 측에서 절 고소한다고 하면 여배우 자료도 하나 깔 거다. 실명을 깔 만한 자료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령 측 법률 대리인 지평은 현재까지도 SNS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동영상에서 언급된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김성령이 아니다라며 김 씨의 유튜브 내용도 김성령과 관련 없다고 못 박았다. 루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평은 김성령을 동영상에서 언급된 정치인 후원 여배우와 관련 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김 씨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던 모 여배우가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 광고도 많이 찍었다며 조 후보자가 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여배우의 전 남편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절친한 친구라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경고성 특별 발표 직후에는 대검찰청 입장에 나왔지만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메시지에는 조국의 조자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검찰개혁과 조 장관 비리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해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되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 한 간부는 검찰은 국회에 올라간 법안 등 제도개혁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차례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에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도 했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특별 발표 형식으로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의 검찰은 성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었다. 한편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앞에서는 조국 사퇴 촉구 집회와 조국 수사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려 큰 혼잡을 빚었다.